다코다 액세스 송유관 DAPL. 금요일에 예상했던 것처럼 연방 판사가 환경 검토를 이어가는 동안 다코다 액세스 파이프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PSXP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환경평가는 아마도 내년 3월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법정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ET와 CLR 내부 분위기는 DAPL이 폐쇄될 일이 없다고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DAPL만 잘 해결되면 에너지나 CLR은 정말 저평가 주식이라고 말했었는데 법정 심리가 최종 연기되었던 4월 19일 이후로 지금 딱 한 달 정도 지났는데 DAPL 관련 주요 주식 중에 에너지와 ET가 30%와 26%로 가장 많이 올랐고 나머지 ERF, CLR, PSXP가 약 15% 정도 올랐습니다. PSXP를 25달러 밑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현재 주가도 최소 54% 이상 버신 거고 LP 형태의 주식이라 배당이 세금이 많이 나가더라도 원금에서 거의 10% 가까운 배당일 텐데 현재 증시 분위기가 주식으로 쉽게 돈 벌던 장은 끝났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배당 먹으면서 계속 가져가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DAPL이 최종 폐쇄되지 않는다면 PSXP는 점점 좋은 일만 생길 테고 모회사인 PSX에게 인수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탈로스 에너지. 탈로스도 멕시코만의 자만 유전의 지분을 놓고 멕시코 국영기업 페맥스와 질질 끌어오던 지분 분할 문제에 대한 중간 업데이트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에 이르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최근 제3자 분석 평가를 기초로 국제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상업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 최근 BP가 지분 50%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탐사 중인 퓨마 웨스트 지역에서 새로운 유전을 발견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탈로스 지분은 25%이고 나머지 25%는 쉐브론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유전 다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꽤 시간이 많이 흘러야 할 것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안이고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더라도 그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A 말고 B를 살 걸부터 그날 샀어야 했는데까지 타이밍과 관련된 후회가 가장 많은데 주식 고수가 되려면 나랑 인연이 아니었을 때 바로 멘탈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을 그만두는 날까지 다른 기회가 계속 오기 때문입니다. 고수는 여자든 주식이든 내 것 아니면 버리는 겁니다. 코스모스 에너지. 코스모스는 미국 멕시코만과 가나 그리고 적도 기니에서 생산 중인 해양 석유 업체입니다. 예전에 뭐 아니면 도 주식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기대가 크고 회사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는 현재 BP 주도로 아프리카의 세네갈과 모리타니 사이 해안에서 일본 수출을 목표로 개발 중인 해양 천연가스 LNG 프로젝트입니다. 문제는 2023년이 되어야 페이즈 1이 첫 생산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늦어도 페이즈 2는 2026년까지 걸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페이즈 1은 58% 정도 완료된 상태이고 유전 개발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부채 또한 많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옥시나 CDEV가 했던 것처럼 2028년 만기되는 450밀리언 달러의 채권을 발행해서 부채 상환 시점을 최대한 페이즈 1 생산 시작인 2023년 이후로 미룬 상태입니다. 회사에는 거대한 모험과 같은 도박이고 그로 인해 주가는 2023년 프로젝트 완료 전까지 위아래로 계속해서 유동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스윙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아니라도 나중에도 들어갈 기회를 줄 것 같기는 합니다. 최근 국제 LNG 전망이 매우 좋고 생산 위치가 급히 성장하는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최근 로열 더치쉘의 보고에 따르면 LNG 수요가 2040년까지 거의 2배로 커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선코어, 콜 오브 듀티 게임강으로 알려진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이 이끄는 사우디 국부 펀드는 올 1분기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지분을 2배 이상 올렸고 EA와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등의 비디오 게임 회사 지분을 늘리는 대신 선코어 지분을 모두 팔았습니다. 이로 인해 총 게임 관련 투자액은 작년 4분기 30억 달러
달러에서 올 1분기에 6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도 141밀리언 달러 정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소프트뱅크 손정희와의 협업 때문인 것 같은데, 같은 이유로 사우디 국부펀드가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은 우버인데 이번 분기에 3억 달러가 늘어나서 약 40억 달러를 보유 중입니다. 억만장자 워런 버핏도 영국 보험회사 에이온을 사는 대신 저번 분기에 샀던 쉐브론 주식을 반으로 대폭 줄였으며 2018년부터 들고 있던 선코어 포지션은 모두 정리했습니다. 사우디의 경우 석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있고, 버핏의 경우는 ESG 프로필을 개선하라는, 즉 친환경과 사회적 윤리적 투자에 대한 압박 때문이라는 설이 있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죽기 전에 더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버핏은 2018년 말부터 선코어 주식을 보유했었고 작년에 물타기를 했지만 손해를 보고 팔았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선코어는 여전히 동급 최고의 오일 운영자이고 주가 역시 장부가 대비 여전히 저렴해 보이고 유가만 유지된다면 올해 주당 30달러 목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저비용 종합 석유 회사답게 환상적인 잉여 현금 흐름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배당 또한 올해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천천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란 미국과의 핵 협상 재개에 따른 조치로 석유 수출 제재가 풀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이란은 사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제재 강화 이후에도 꾸준히 석유를 수출하는 중이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적은 중국, 인도, 터키, 베네수엘라 등과 거래 중이었고 이라크와 UAE를 통한 환적으로 석유 화물 국적을 세탁하는 방식으로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미국이 금전거래만 제한했기 때문에 물물거래를 하거나 올 1월에 우리나라와 700억 달러의 원유 수출 대금을 놓고 마찰이 있었던 것처럼 상대국 은행 계좌에 자금을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교역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2019년까지는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는 미국의 한시적 예외 조치로 수출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작년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에 승리한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서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2025년까지 하루 2천만 배럴 원유 처리 능력을 목표로 현재 영국 전체 용량보다 더 큰 정유소 증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란산 석유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번 달에 이미 이란의 수출량이 하루에 2.2밀리언 배럴을 넘어섰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풀린다 하더라도 많아야 하루에 500에서 700K 배럴 정도 시장에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협정을 파기한 2018년 5월에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하루 2.4밀리언 배럴이었던 걸 고려하면 지금 수준과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사우디, 이라크와 함께 세 번째로 큰 공급 업체였지만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국 석유 산업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생산량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석유 시설의 재정비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란은 오펙 회원국이라 임의대로 생산량을 늘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이란 석유가 올 후반기에 풀린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요 예상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국제 석유 시장이 하루 2밀리언 배럴 정도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펙 플러스의 거대한 석유 비축량이 시장에 더 풀리겠지만 미국 생산량은 올해 카펙스 투자 감축 때문에 유가 상승보다 예전처럼 빠르게 증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확산으로 항공업계가 얼마나 살아나느냐에 따라 석유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란의 석유가 실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암시장을 통해 대박 세일로 팔리고 있는 이란 물량이 정식 시장 가격으로 재조정된다면 유가 안정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구매자들은 은행이 돈을 이체할 수 있는지, 해운회사가 이란에 유조선을 보낼 수 있는지, 보험사가 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등의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여전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현재 예방접종 속도라면 18세 이상의 미국 인구 전체가 예방접종을 하는 데는 2.5개월 정도가 더 걸릴 것이지만 6월이면 석유 소비가 치솟는 여름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될 것이고 유럽과 캐나다의 도시 봉쇄도 풀릴 것입니다. 벌써 이번 여름 수요 증가 예상과 함께 미국 주유소 소매 휘발유 가격이 2014년 이후 최고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4년은 유가가 100달러가 넘던 시절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여행자가 백신을 접종했는지
있는지, 코로나에 면역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소위 녹색 인증서 발급 조건 초안에 동의하면서 유럽 내에서 더 많은 여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도의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2분기 수요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유망해 보이고 오펙은 인도의 석유 수요가 하반기에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작년 12월 하루 56만 배럴을 인도에 수출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은 후 올 2월에는 46만 배럴로 두 번째로 많이 수출했습니다. 중국의 미국 원유 수입은 2020년에 12월에 하루 평균 72만 배럴에서 올 2월에 하루 27만 배럴로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미국은 사우디, 러시아, 앙골라 등에 이어 중국의 원유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는 올해 경제 성장이 12.5%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은 7.4%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등 경제 회복과 함께 아시아에서 원유 수요 강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BP의 예상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 경제는 2018년 석유 수요 수준인 하루 97에서 98 밀리언 배럴 정도를 유지할 것이고 2040년에는 하루 94 밀리언 배럴로 30년 뒤인 2050년에는 하루 89 밀리언 배럴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 세계가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량 0을 목표로 달려가는 것과는 상반된 예상이고 전기차나 친환경 에너지가 아무리 득세하더라도 석유 수요를 급격하게 줄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셰일 혁명과 함께 석유의 매장량이 무한대로는 느껴지지만 새로운 유전 탐사나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현재 회사들의 매장량은 15년 미만입니다. 즉 아무리 석유 산업이 지는 해이지만 유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순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풍력 및 태양열 용량의 급속한 가속화가 필요하고 2035년까지 모든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종료되어야 하며 전기자동차는 오늘날 전 세계 5%에서 60% 이상으로 증가해야 합니다. 저탄소 기술에 대한 지출이 현재 2조 달러에서 2030년까지 연간 5조 달러로 늘려야 하지만 친환경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포기한다면 그 예산이 나올 구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진국들은 결국 전기자동차나 주행거리 기반의 세금을 만들고 부자들이나 기업을 조지는 부유세나 법인세를 인상하겠지만 개발도상국에는 재정적 혹은 기술적인 여유조차 없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로 친환경 전기차 시대를 열었지만 아이러니하게 그의 또 다른 회사는 목성으로 우주선을 보내기 위해 케로신, 메탄, 액체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